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발언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몇 개 열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테슬라, 램 리서치, IBM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에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PC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PC 지표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네 마네 하면서 또 금리 가지고 또 씨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 정도 열렸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정도 열렸기 때문에 일본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드반테스트나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 전부 다 플러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충격, 그다음에 FMC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오픈 AI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술을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이제 또 상당한 어떤 기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된 뉴스들이 은근히 나왔는데, 돌아서면 젠스랑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현실적으로 HBM 공급이 어려울지도 몰라,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나왔죠. 이게 아직 심해 보였다가 지금 그 뉴스가 안 보이던데, 어쨌든 이런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공급,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으로도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잠깐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삼성이 한참 잘 나갈 때 엔비디아한테 좀 막대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어떤 서운함을 이제 와서 설명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냥 뉴스가, 사실 이런 감정적인 거는 기업들 뉴스 나올 때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애매해요. 이건 이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실질적인 계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담아둘 필요는 없긴 한데, 오늘 좀 관련된 뉴스들이 은근히 좀 부각되고 많이 돌려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있었다. 근데 이게 나아가서 혹시 공급 관련해서 뉴스로 전개가 되는지, 연내 공급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번지게 되는지,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자기가 보고 나서 보조금을 줄지 말지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지급을 현재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미국과의 어떤 계약에 상당한 어떤 불편함,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것도 미국에서 어떤 공장을 어떻게 지어라,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카드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삼성 관련해서 은근히 좀 뉴스들이 나온 거 오늘 밤 사이에는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한다, 이런 트럼프의 어떤 발언 이후에 관세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경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지금 왜 이게 이 시점에 중요하냐면 2월 1일 다 돼가잖아요. 2월 1일에 거의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막판에 어떤 뉴스로 또 전개가 되면서 진짜 25% 관세 부과 일단 쳐놓고, 또 주말이니까 실제로 관세 부과 해놓고 시간을 또 벌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냐, 이거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 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면, 테슬라 4% 올랐고, 테슬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차량에 대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메타는
광고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호평으로 2%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진 가능성 이런 것들이 4.6% 떨어지도록 만들었고, IBM은 AI 관련된 제품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8.9%로 올라갔고, 램 리서치도 역시 가이던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하고 대체로도 긍정적인 어떤 주가 반응이 나왔는데, 이 종목군들보다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는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정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뭐 최대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장이 이제 딥시크 충격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미증시 빠진 거에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회견을 할 때 대체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시기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파월 의장의 어떤 그 회견이 진행되는 시간대 주식시장이 조금 더 고전하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를 노리는 어떤 뭐 파생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옵션 거래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파월 회견 때 주가가 무조건 빠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좀 미리 이렇게 좀 뭐 이게 나올 재료, 금리 인하보다 이제 더 좋은 재료는 주식시장에서 일단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이제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식, 또는 이제 더 좋을 만한 어떤 재료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팩트. 근데 그 가운데 좀 부정적인 요소만 찾아내서 좀 그날은 주식시장을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의 PCE 지표 나오거든요. PCE 지표가 나오는데, 전월 대비 0.27, 그러니까 0.3%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제법 올라간 거죠. 전년 대비 2.6%, 그러니까 그 전달에 2.4로 발표했었는데 그거보다 올라갈 걸로 보는 거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0.2, 2.8, 그 전달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전월비는 올라가고 전년 대비는 조금 주춤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만약에 예상치하고 비슷하게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의 어떤 관세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진짜 튕겨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물가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 PPI,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치면 이마트로 치죠. 그러니까 이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 PPI고, CPI는 라벨 붙여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고, PC는 거기에 들어가는 손님이 얼마나 쓰고 나오는지를 보는 게 PC이다. 근데 이제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그리고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거기 나오는 보고서에 찍히는 물가 지표는 PC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PC의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한 물가 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12월 PCE 지표 오늘 결과 시장에서 이제 금리 4.5 밑으로 내려가 주는 계기가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를 2월 1일 날짜로 트럼프가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관세 부과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협상으로 거의 이제 가는 분위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10% 넘게 빠졌거든요. 반면에 뭐 금융주나 태양광이나 에너지주나 일부 소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서 주로 이제 영향력 있게 반응하는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회복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이제 내일 금요일에 시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 한국 관련 지표, 이게 뭐냐면 이제 MSCI 한국 지수인데, 이게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는 한국 ETF 거래잖아요.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보면 첫날 딥시크 충격으로 2.4% 빠지고, 그 다음날도 0.5%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0.2% 정도 올라가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퉁쳐봐도 2.5% 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대로라면 50포인트 정도의 어떤 하락 요인이 생긴 걸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거 그대로 한국 증시가 반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 쪽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최대한 또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가 잘 나오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이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딥시크에 대한 어떤 충격 관련해서는 국내 증권사들 코멘트만 모아놓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아직까지 대부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멘트 정도만 뭐 소개해드리면 대부분 다 그냥 이번 주 반영되고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뉴스를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제 딥시크가 AI에 대한 투자를 드라마틱하게 확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조금 더 많아서 일단 우리 증시는 내일 초장에만 좀 집중적으로 반영되면 이제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오늘 밤에 지표와 물가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과적인 건 내일 또 모닝 브리핑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원래 연휴 기간에 그 좀 여유 있는 내용들도 올리고 뭐 재밌는 방송도 올리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딥시크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시장 쪽으로 좀 하게 됐네요. 근데 또 기회가 되면 준비했던 거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